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세도약기금 진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늦은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도약기금은 지난 10월 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0월 말에 정부에서 연체채권 5조 4천억 원을 매입을 했죠.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던 그 연체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분량은 약 34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과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행 속도 지연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제가 꼭지를 잡았는데요. 우선은 채권 매각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두 번째는 상환 능력 심사와 자료 확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권 매각 참여율 저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도약 기금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라든지 대부업체가 보유한 그런 장기 연체 채권을 세도약 기금이 매입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 채권을 팔면 손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부업체가 이 민간 금융사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의 매입가율이 29.9%, 그러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매입가율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부에서 우리가 29.9%로 매입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는 최소 25%는 해줘야 된다라는 게 대부업체의 요구 사항이고요. 정부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5%만 이렇게 쳐주겠다. 매입가율을 5%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00원짜리 연체 채권을 5원에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에서 쉽사리 이거를 이 조건에 이렇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조정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매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를 보면 5% 제시하는 정부의 업계가 최소 25% 주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 사행성 오락, 이런 빚 성격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꼭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로 넘기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 이런 대부업체의 강경한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대부업체에서 어, 상위 30개사 범위 넓혀서 4곳 정도가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곳이 갖고 있는 연체 채권이 약 5,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전체 연체 채권이 6조 7천억 원이니까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개인 빚, 도박, 사행성, 오락 등인지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도약기금 매입가율의 대부업계는 콧방귀를 뀌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요. 상환 능력 심사하고 자료 확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금이 일단 매입을 했더라도, 연체 채권을 매입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연체 내역 등을 심사를 해서 상환 능력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가 안 됩니다.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는데 이게 요지부동입니다.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상환능력 심사는 올 스톱의 위기에 처하게 돼서 뭐 매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2대12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채무자 소득 재산 조회가 불가능하다. 세대학기금 좌초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어, 자, 채무자 소득 재산이 조회를 못하게 돼서 상환능력 심사가 올스톱의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 정무위에서 24일 날 법원 소위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야당 회의론이 있어서 논의가 험로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법관의 5% 매입가율 손실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참여도가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 그래서 또 법 개정 이런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게 늦어지면 소각이라든지 조정이 줄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정보법 개정안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학기금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 신용정보법인데 이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일 날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24일 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통과를 해서 상환능력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회가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진행 속도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채권 매입 가격 할인율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매입 가격 높이면 대부업체, 금융사가 팔아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5%만 정부에서 고집을 한다면 이게 과연 대부업계에서 넘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매입가율 타협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5%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약간 좀 유연성을 갖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대법계에서도 본인들이 뭐 30%에 육박하는 매입가율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시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합일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정부에서 대법계하고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 참여 대부업체라든지 금융사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래도 대부업체나 금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체채권 매각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차입도 열어주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본다든지 또 채권 매각하면 법인세를 좀 일부 감면을 해준다든지 또 대손금 인정 범위도 좀 확대를 해준다든지 또 금융사 평가 점수에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금 협력 지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결국 세금 절감 효과라든지 평판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혜택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대부업체나 금융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대학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출범됐고 뭐 조직 갖추고 뭐 하다 보면 뭐 10월 중순에나 됐을 거고 결국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융사 따로 놀고 세도약기금 따로 놀고 이렇게 됐다가는 이 상환능력 심사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산 시스템을 세도약기금과 금융사 간에 이 데이터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작업도 이게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환능력 심사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처리 심사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도
정부와 금융사 간의 노력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세도약기금 진행 현황,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댓글에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혹시 정부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단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건전한 댓글이죠.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댓글은 하면 안 됩니다. 건전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도약기금 궁금하신 사항, 진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